요즘 완전 폭염이죠. 진짜 역대급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진짜 거리에 사람이 안 다닌다, 장사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사 고수분들한테 긴급 설문을 했습니다. 폭염이 장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매출 요즘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일단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진짜 우리 생에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계속 매년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왔는데요. 수박이 한 통에 33,000원, 배추가 한 포기에 6,000원. 폭염 때문에 지금 작황도 안 좋아서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태백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라산 빼고 전국이 폭염이다. 그리고 서울 so hot, 말레이보다 더워요. 동남아 관광객도 놀란 괴물 폭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바나나가 열리고 있어요. 동남아의 날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열대과일도 지금 재배가 가능하다. 파파야 뭐 이런 것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온난 기후가 아니라 열대 기후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로도 나옵니다. 역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예전에는 한 25.1도, 94년도가 이제 기록적인 더위라고 유명했는데 요새 이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25.2도, 25.3도, 25.6도, 그리고 올해는 지난 7월 평균 기온이 25.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100 몇십 년 만에 최고 더위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보면 여름이 113일 정도였대요.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9월 23일까지 였는데, 여름과 가을을 나누는 기준은 일평균 기온이 20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인데,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었던 날이 80년대에는 113일 정도였는데, 요즘은 2010년대 들어서는 127일, 14일이 늘었습니다. 2주가 늘었어요.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도 5월 25일로 한 일주일 앞당겨졌고, 또 여름이 끝나는 시기는 9월 29일, 또 더 길어졌습니다. 일주일. 3분의 1 이상이 여름 장사 시즌이다. 그러니까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 더워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에어컨이 정말 이제 장사할 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홀도 중요하지만 이 주방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한여름에 주방의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한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고문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더워서 못 버티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러면은 또 장사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장기 근속을 위해서도 이제는 주방에 에어컨이 필수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 고수분한테 긴급 설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매출에 영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15명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40%, 한 6명은 폭염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어서 매출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는 오히려 여름 메뉴 덕분에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40%는 매출이 줄었고 20%는 그거에 잘 대응해서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 여름 더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에 영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서동국 맨야케이 대표, 라멘집을 3개 하는 분인데, 참 라멘도 육수를 매번 이제 주방에서 계속 끓이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상권의 지도를 바꿔버리는 구조적인 기후 리스크입니다. 외식업도 더 이상 날씨를 견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폭염에 맞춰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드샵은 일단 노출 상권이 아니라 이제는 방치 상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로드샵이 그동안은 접근하기 좋은, 또 이제 잘 보이는 길을 다니다 보면 해가지고 이제 노출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가시성이나. 근데 이제는 더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잘 안 다닌다, 그래서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잘 되느냐? 요즘은 몰로 많이 빠진다고 하죠.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이제 좀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질 거다 라는 관측들이 이 뒤쪽에서도 이제 많은 고수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형 상권이 새로운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그쵸? 이제 차에서 내리기 싫어하죠. 차 안에서 바로 픽업할 수 있는, 또 미리 주문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 같다 했고, 배달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배달에서는
속도는 기본이고 상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상태로 배달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뒤쪽에 이제 고수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보냉팩을 2배로 넣어줘서 이제 훨씬 더 시원하게 차갑게 갖다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봤을 때 얼만큼 시원한지 또 얼만큼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은 주방 내부와 인력 구조까지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방 직원들한테 에어컨 복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민가연 대표님은 이제 메뉴 선호도 변화와 식자재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냉국수나 빙수 같은 시원한 메뉴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식자재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 냉동 시스템 비용이 증가할 거다. 더워지면 이제 음식도 금방 상하기 마련이잖아요. 또 냉장고도 이제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면 냉기가 이제 잘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음식값에 반영이 될 수 있다. 해서 더위가 곧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무 환경과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된다. 주방 근무 기피 현상이 강화된다. 주방 직원 뽑기가 홀 서빙 직원 뽑기보다 더 어렵죠. 더운 기후에 익숙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호가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방 직원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다음에 편의점을 15개 운영하시는 진규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대형몰 등 냉방 공간과 시원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수요가 몰려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이 변화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른 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온라인 판매는 여름용 기능성 의류나 선풍기 등 개인적으로 냉방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더 특화될 것 같다는 거고, 여름철 관광지나 워터파크 인근 상권, 뭐 이런 여름 특수 상권들이 더 인기를 끌겠다. 그리고 거리의 유동 인구는 감소하고 전통시장이나 노점상, 거리 상권은 여름 기간 내내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거의 4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분의 1을 이렇게 공칠 수 있다. 이 로드샵 상권들 이제 위기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실외 테이블 중심인 소규모 카페나 포장마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야장이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이 야장이 지금도 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낮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종에서 임대 면적의 대형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인데요. 뭐 더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는데 요즘 고객들을 위한 편의 공간이 얼만큼 있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기하는 공간, 매장 밖에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다면 요즘은 더우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에어컨 쐬면서 기다리셔라 하는 공간들이 뭐 샤브 올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큰 규모로 공간을 마련해 놓은 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매장 규모가 좀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점점 더 이제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다음에 부자 창업스크 이용규 대표는 이제 가족 소비는 몰 상권으로의 쏠림이 강해질 것이다. 로드샵도 골목골목을 몰링하며 다니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면서 다니기보다는 목적형 방문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목적형 방문이라는 건 처음부터 내가 여기를 가겠다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정해두고 간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가지 않고 이제 바로 꽂힌 대로 가니까 처음부터 온라인에서 우리 가게가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장 간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은 물레 창작촌과 신당동은 유동인구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직장 배우 세대가 인근에 위치한 힙지로나 용리단길은 계절로 인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였다. 해서 이제 로드샵 중에도 매장 간의 간격이 이제 넓어서 이제 띄엄띄엄 있는 곳들은 더우니까 안 가,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을지로나 용리단길, 용산 이런 데들은 어쨌든 직장인들이 밥 먹으러 오니까 좀 영향이 덜할 거다라는 얘기였고요. 온라인의 중요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집이나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갈 곳을 미리 다 정하고 동선까지 짜서 움직이는 거죠. 온라인에서 눈에 띄지 못하면 아예 사람들의 방문 리스트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목적 방문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장사 고수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노마드 마운틴의 김경문 대표님은 시원한 메뉴는 필수로 탑재해야 된다. 고깃집의 경우에도 시원한 고깃집이라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목적성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몇 개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뭉텅이라는 고깃집은 시원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이제 시원한 고깃집 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고깃집이라는 컨셉을 본사에서 마케팅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깃집 하면은 또 불 앞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덥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시원한 살얼음 동동, 김치말이국수, 오이 몽땅 국수, 그리고 후식으로 슬러시까지 이런 시원한 메뉴들이 있다. 살얼음 국수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중랑 등갈비라는 데는 약한 불만 켜놓고 나오자마자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구워져서 나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불 앞에서 구워 먹으면 더우니까 주방에서 구워서 내준다. 그래서 조금만 데워서 먹으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편백샵이라는 데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이라는 컨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십전 대보탕 육수로 만든 편백찜 마곡 맛집, 네,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저 여름이면 기력이 딸리니까 보양식 찾게 되죠. 양승혜 대표님은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올해 육회물에 출시하고 냉면 개발도 거의 완료가 됐다. 이렇게 신메뉴, 여름 메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출시가 늦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냉면 막국수 브랜드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름에 특화된 메뉴는 필수다라는 거죠. 살얼음 이런 메뉴가 가능하게 매장에 육수 냉각기 한 대씩 갖다 놓고 시작하면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설비가 안 되면 대응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이제는 뭐 여름이라고 해서 이제 돈 아끼려고 설비 안 갖다 놓고 뭐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시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에어컨 증설하고 육수 냉각기 증설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오사카 F&B 김준현 대표는 냉소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여름 메뉴 필요하고 결국 시원한 메뉴는 시즌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 코스 요리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고비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온라인 마케팅 중요하겠죠. 그래서 폭염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각 시즌별로 한정 메뉴를 개발해 내놓습니다. 제가 요리 수행을 했던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대로만 준비하면 확실히 수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장사를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들한테 일본은 어떤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시즌별로 한정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보다 더 더우니까 여름 일본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서동국 대표도 그 일본에서 라멘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죠. 일본에서는 체험형 메뉴 DIY 고객이 직접 얼음을 추가하거나 다양한 토핑을 조합해서 해먹는 요리들을 맨야케이에서도 콜드 라멘이라고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메뉴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 아래에는 눈꽃 빙수처럼 간 얼음을 넣고 육수에는 시원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각얼음을 여기에 이렇게 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시각적 청량감과 체감적 시원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오면 여기에 손님이 면과 고기와 계란과 이제 파와 이런 것들을 자기 취향에 맞게 순서대로 이제 넣어서 먹도록 DIY로 메뉴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얼음 안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이벤트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웨이팅 시스템을 도입했다. 폭염 속에 대기 시간을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실내로 옮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맞춘 실시간 마케팅으로 매장을 폭염 피난처로 브랜딩했다. 그래서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울리면 바로 SNS 이제 구독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카톡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매장에서 시원하게 점심 드세요 라고 알림을 보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더위를 견딘 고객에게 소소한 보상을 주는 더위 보상 마케팅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더운 날 방문한 고객에게 다음 방문 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이나 무료 음료 교환권을 증정해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네, 이것도 일본에서 유행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민가인 대표님은 폭염이 계속되면 음식점은 더위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많은 음식점이 직원 복지를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주방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 가동 시간도 늘리고 있습니다. 직원 관리, 직원 복지를 강조를 하셨고요. 이런 조치들은 당장의 수익 증대보다는 숙련된 직원의 이탈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다가올 성수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매출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숙련된 직원들이 더워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신규현 대표님은 점포 앞에
기온 35도 넘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 할인 등을 입간판으로 내세워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 이제 매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입간판을 세워놓는다는 거고요. 배달이 많은 매장은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상품, 냉장 상품의 경우 보냉백을 2배로 포장해서 배달을 하고 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 횡단보도 신호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라고 문구를 부착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더울 때 이제 매장 안에서 기다리고 싶지만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조금 미안해서. 근데 이럴 때 편하게 들어오셔라 하면 들어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갈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로드샵 상권이 뭐 여름이라고 해서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김규열 다준포항 대표는 폭염이 심해지면 주말 공휴일과 같은 휴일은 가족 식사 위주 방문이기에 모의 상권의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평일에는 로드 상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엔 영향이 있겠지만 평일에는 로드 상권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죠. 평일에는 몰 상권에 가기가 좀 멀죠. 그다음에 이관복 명장냉면 이도원 대표는 여름 장기화가 상권 이동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몰 상권으로 이동하기 전에 로드샵 업주들이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거다. 언제나 그랬듯이 라는 게 떠오르네요. 그 다음에 부대옥의 임성식 대표는 홀에서 펄펄 끓이면서 먹는 부대찌개가 타격이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옥은 꾸준하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전문점에서 가장 큰 실수는 여름 메뉴로 냉면, 메밀 등 추가 메뉴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오히려 여름에 신메뉴 만들지 마라 어설프게 오히려 객단가를 낮추기만 할 뿐 부대찌개 집에 냉면 판다더라 냉면 먹으러 부대찌개 가자 이런 그림은 절대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뜨겁고 더 땀을 낼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 느낌으로 신메뉴 해신 부대 전골을 준비 중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부대찌개는 원래 뜨거운 음식인데 여기에 뭐 시원한 거 먹으러 오겠냐. 시원한 거는 원래 그냥 시원한 거 파는 가게들에서 하는 거고 뜨거운 음식 파는 데는 더 뜨겁게 오히려 보양식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사 고수분들 설문 결과 말씀드렸는데요. 세 줄 요약하면 여름이 갈수록 덥고 길어진다. 1년 중에 3분의 1 이상이 여름이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대응 전략, 마케팅 전략, 메뉴 전략, 상권 전략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폭염은 장사에 악영향을 준다. 응답이 고수분들도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40% 가까이 됐으니까요. 특히 이제 로드샵이 영향이 클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 메뉴, 냉소바 보양식 같은 아주 시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든든하거나 이런 메뉴들 좀 준비해야 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 되고 폭염 할인도 이런 마케팅도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을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고수분 중에 샤브지오의 이민우 대표는 보통 이제 매장 평수 대비 에어컨 기준 평수를 일반 음식점은 한 2-3배, 고깃집은 한 4-5배 이렇게 빵빵하게 설치를 하는데 자기는 한 8-9배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름에 주방 온도가 한 21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에어컨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기 설치비는 많이 드는데 에어컨 용량이 모자라서 이거를 계속 틀어놓는 게 오히려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이렇게 매장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게 오히려 도움되고 직원분들이나 이제 손님분들한테도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폭염이 장사에 미친 영향 살펴봤고요. 이 중에 좀 궁금한 분들은 이 고수분들한테 저희 창톡에서 1:1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